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플러스 첫 번째 뉴스부터 네. 가봐야 되는데요. 이분이 오셔야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범프로도 오십시오. 저 약속이 있습니다. 아, 아니, 드시러 오시라고요. 네. 아, 예. 햄버거 먹으러 갈 시간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표님이 시키신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 팀명을 띄고 점심 미팅에 가야 됩니다. 아, 칼같이 또 거절하시네. 직장생활 잘해. 네,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햄버거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곤모술수라며. 아, 별명 권모술수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부터 갑니까? 예, 오늘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PPI가 전월 대비해서 0.1% 하락을 했고 그 7월에 0.4% 하락한 데 이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전월 대비 기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근데 시장과 중앙은행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긴 하다. 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서서히 잡힐 것이다. 지금 PPI 관련한 그 그래프를 하나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PPI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가 올랐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월에 9.8% 오른 거에 비하면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월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8개월 만에 1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건가요? 제가 준비해온 게 저게 아닌데. 네. 아, 예. 제가 준비해온 거는 차트인데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그게 그 8월에 나오고 있는 PPI 숫자가 이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네. 눈에 확연하게 나타나요. 근데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 뭔가 아무래도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네.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끝에 좀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저게 PPI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숫자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히 많은 것을 기대하고 기대했다는 있었기 거죠. 때문에 오히려 거기 결과가 나왔을 때 충격을 받고 있는 거고 이 경제적인 수치들도 그렇고 아니면 중앙은행들의 얘기도 그렇고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분명하게 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품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에 따라서 많이 변동성이 있는데 우리의 인건비하고 관련이 깊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료하고 관련이 깊은 그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 잘 안 떨어져요 원래. 근데 우리가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좀 뭔가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금리 좀 인하 안 하고 인상 그렇죠. 안 하고 조금은 좀 편하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네. 계속하고 있는 건데 사실 파월 의장도 그렇고 뭐 22의 라가르드 총재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미안하단 말을 해요. 계속 금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미안하냐?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거기도 수밖에 없기 서민들. 때문에.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 미안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안하지만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경제 상황은 생각보다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 PPI 지수도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도 한 전달에 한 10% 넘어서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소폭 떨어졌습니다. 9.9%. 그러면 야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 찍고 내려오나 보다라고 기대하기에 절대치 자체가 워낙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케이 피크 찍었어 이제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결국은 연료 가격 하락이 CPI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건데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이유가 그 영국이 그 소비자 그 새로운 가계 에너지 요금제를 개편을 했거든요. 이게 10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천연가스 가격 워낙 높게 가 있고 유가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80가 그 낮은 유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거의 그 영국의 CPI도 10월 달께 나오면 거의 11%대로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거라 이게 영국의 그 중앙은행도 오는 22일 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 아직 1.75%밖에 안 돼요. 금리가. 그럼 여기 무조건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다. 물가 수준은 생각보다 높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조금 찍고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좀 멀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특정한 품목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품목을 중심으로 되고 있었다면 점점 다른 품목으로 오히려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할 정도로 그 내려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 과정은 우리가 진짜 고통을 느낄 정도 긴축의 고통이라는 건 우리가 금리 이자 상환을 해야 되는 고통이 그렇죠. 느껴지는 정도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어제 그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보여주고 있는 징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가 대체로 이제 소비자 물가보다 조금 더 앞서긴 하죠. 예, 앞섭니다. 예. 전월비가 소비자 물가는 좀 약간 올랐는데 예. 이 생산자 물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소비자 물가도 좀 떨어질 거라 기대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는 할 수 있는데 네. 그 우리가 낙폭이. 예. 그 낙폭도 그렇고 우리가 예전에 그 좀 정확한 그림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오징어 게임 할아버지가 네. 그 웃고 있는 모습,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짤에 그 똑같아요 숫자가 물가지수 숫자가 똑같은데 한쪽에서 막 신나게 이렇게 있고 한쪽에서 이렇게 웃고 있고 뭐 그런 지표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사이클을 겪다 보니까 이 지표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네. 숫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분명히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큰 충격을 그렇죠. 받았던 거라 사실 그 경제적인 상황이나 중앙은행 시장의 스탠스는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만 널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분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이번에 PPI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싶어요. 시장도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정부라든지 어떤 이런 그 리더십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유럽 집행위에서 어제 뭐 얘기가 나온 거는 유럽 지역에서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서민의 어떤 그 고통 이런 네.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석유 회사라든지 정유 회사라든지 횡재세 같은 걸 걷어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로 걷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보조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굉장히 특수한 현상들이 네. 시장 가격에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도 또 그게 어떤 합리성을 가진 어떤 정부라든지 리더십들이 대응을 해내겠죠. 대응을 해내가면서 그래서 사실 연준의 이 그 미국 시장의 어떤 급등 급락도 네. 그런 어떤 권위 있는 어떤 집행자로서의 연준의 어떤 그 신뢰도의 어떤 훼손 이런 것들 때문에 큰 폭의 어떤 급등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리더십의 실종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오랜만에 했으니까. 어제 스웨덴 총리 또 바뀌었거든요. 네, 뭐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스웨덴도 지금 리더십이 무너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극우 정당을 중심으로 있는 연합체가 이번에 또 이겼어요. 아 역시 정 대표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네요. 권 팀장님 혹시 부장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래 다녀야죠.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권모 순수. 예, 그 중국의 강제 노동이 또 막혔다라는 얘기인데 네. 유럽 연합이 강제 노동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평소라면 우리가 미국, 유럽에서 강제 노동을 금지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산업 지형이 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신다면 앞으로 한 3년이나 5년 후에 우리나라 산업이 왜 이렇게 변했지라고 돌아보면 2022년 9월에 그 법 통과된 거에 영향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게 강제노동금지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품목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이 지역에서 뭐가 주로 나오냐면 태양광 패널에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이라든지 배터리 양극재로 사용하는 탄산리튬의 주 생산지가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그리고 신장 지역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의 전체 글로벌 점유율이 한 40% 가량 됩니다. 이거를 그 유럽 집행위원회는 재료 수확, 채굴, 제조, 유통,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든 강제 노동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그 조사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강제 노동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 그러고 그 국가가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국에서도 지난 6월에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우리가 태양광 얘기하면 예전에 그 OCI나 동양제 철학 얘기 나왔을 때 남자의 주식이라 그랬어요. 막 정말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10배씩 나오고 그랬죠. 10배씩 나고 막 네. 그랬죠. 그때 10배가 나고서 거의 10분의 1 토막력이 나고 거의 웅진에너지 망하고 뭐 이랬던 그 과정들이 중국의 저가 태양광 패널의 영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가 패널을 저품질 패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품질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건데 지금 와서 우리가 태양광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네. 이게 뭐 미국에서 IRA를 해서 인플레이션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태양광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태양광 패널이 아예 못 들어가는 나라들의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 아예 중국 패널을 팔 수가 없게 되면 그럼 그 지역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보면 OCI라든지 하나솔루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미국 업체 하나 있고 독일 업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하나솔루션 안 한다고 접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호주의 REC 실리콘이라는 회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다시 폴리실리콘 산업에 진출을 했고요. 하나솔루션이. 예. 그게 그리고 또 OC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해서 생산을 최근에 또 개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무역 지형이 변화에 따라서 산업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요. 우리가 뭐 신기술,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뭐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의 발전을 우리가 많이 눈여겨 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산업 지형, 글로벌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태양광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 이 강제노동금지법 이런 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는 앞으로 이게 어떤 흐름으로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하나솔루션이 뭐 호주에 있는 실리콘 회사, 폴리실리콘 회사를 인수할게요. 이런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려면은 이런 강제노동금지법 뉴스와 어떤 기업의 투자 뉴스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법으로 만든 뭐가 있으면요. 이 예. 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격 얼마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건 이제 법은 또 두 나라의 관계나 이런 거에서 얼마든지 또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중국이 우리 이제 강제노동 더 이상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수입을 하지 않을 명분이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너무 이 변수가 큰 거 아닙니까 혹시?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지금 하나솔루션이 어디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중국과 관련된 나라에서는 영업을 못 해요. 미국에서 하는 거죠 대부분. 대부분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거의 그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계속하고 있고 요새 들리는 얘기가 중국 업체들이 OCI에 와서 폴리실리콘 사간다는 사간다고? 얘기가 중국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그 폴리실리콘을 자기네 거 쓰면은 예전에 그 중국 출장 가 보니까 그 상하이에 공항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홍쿠 공항인가 거기 내렸더니 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 로고가 있는 거예요. 그 예. OCI가 거기 공항에 큰 입간판에. 광고판이 있어요? 그래서 B2B잖아요 이게. 예예. 그 개인이 뭐 거기 공항 손님들이 OCI에 가서 뭐 폴리시크론 주세요 그럴 리도 없는데. 네. 예? 예. 그때는 살아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와서 사간다라는 건 환경의 변화가 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자기들이 봐도 자기네 신장 위구르스에 나오는 폴리실리콘을 사오면 뭐 유럽이나 미국에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아무리 싸고 품질이 좋다 그래도 여기서 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정프로님 말씀이 여기서 그러면 우리 강제노동 안 할게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의 어떤 그 중국 정부와 신장 위구르 지역의 특성을 보면은 아까 유럽의 강제노동 금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시장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한다. 라 그러면 아예 수입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신장 위구르 지역은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도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일부 뭐 BBC라든지 일부 언론들이 강제노동에 대한 그 의혹 보도를 하고 있긴 한데 거기는 그냥 중국에서는 거의 금기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안 되는군요. 예,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보시죠. 이번에는 그 LCD 잡고 OLED마저 추격을 당한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OLED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세계 1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예. 생산 규모도 가장 큽니다. 뭐 LCD, OLED를 합친 숫자가 이제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역전을 당했어요. LCD 역전 당했다는 건 진작에 나왔던 얘기고 OLED 합산 숫자가 역전을 당했다는 건데 네. 이거는 좀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좋으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금 글로벌 지형에서 여기에 채택이 되는 산업하고 채택이 안 된 산업이 어떻게 극명하게 갈라지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뭐 그 반도체, 바이오, 뭐 배터리 이 부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으로 재편을 하겠다는 분야고 그리고 ESG 측면에서 환경이라든지 노동의 측면에서 포함이 돼 있는 게 좀 태양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스플레이는 거기 포함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전이 되는 거에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네. 지금 중소형 OLED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폰 14에 BOE 있게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는 확대될 일만 남았어요. 대형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이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 TV 업체인 삼성전자가 대형 OLED 채택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더해서 그 LG 디스플레이의 OLED를 채택 안 하는 거는 물론이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가 지금 수율이 90% 나온다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냥 삼성전자랑 같은 재무제표를 쓰고 있는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을 좀 안 해주고 있어요. 업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서 반도체 2차 전자 백신과 함께 좀 지원을 좀 해달라는 건데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조차도 여기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디스플레이 업계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가 아까 태양광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형들의 모습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보여주고 있는 지형의 모습 기술적으로 세계 탑티어고 생산 캐파도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망이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수많은 뉴스들의 조합이 이 산업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OLED도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가망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OLED마저도. 예, 근데 OLED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어두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 태양광은 이미 가성비가 훨씬 밀림에도 불구하고 왜 긍정적으로 전망이 희망이 나오는지에 보이는 대한 부분이 얘기를 있고. 드리는 겁니다. 네. 꼭 기술, 뭐 효율성 이것만으로 정의되진 않는 부분이 좀 있군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네, 최근 네, 몇 네. 년간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변화. 네, 우리 3프로 TV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어떻게요? 아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저 자리 빼야 돼요? 아니요. 앞으로 자주 저 햄버거 사드리는 걸로 아. 제가 좀 변화를. 좀 있어봐. 이거 다시 내기 하나 더 해. 저 권 팀장과 포함해서. 자, 우리 권순우 팀장이 오늘 뉴스3 플러스 네. 잘 전해주셨고요.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